역사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식당과 공사장, 마길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마음속에 언제나 대한민국에게 감사했습니다. 돈을 벌면은 꼭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기부를 하게 됐지요. 최근에 한 중국 동포 할머니가 1억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기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님은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 1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와서 현금 100만 원을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서 기부를 하셨고요. 그 후에 다시 1억 원을 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뜻 내놓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할머니 이런 아름다운 행동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따뜻해지네요. 자, 오늘 첫 곡 김호중입니다. 너나 나나.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수요일의 편지 손님은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중국 동포 할머님께서 네, 1억 100만 원을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네. 혹시 만나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저도 몰라요. 지금 뭐 대림동에서는 네. 동포노인 천사라고, 네. 그러니까 얼굴 없는 아름다운 천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할머님이 그날 기부해서 가셨을 때도 네. 뭐 이름도 밝히지 않으시고, 이름도 안 밝히시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 가도 인터뷰도 안 하시겠다 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너 누군지 아는 사람이 내가 대림일동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얼핏 다른 언론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실 때 노란 고무로 이렇게 좀 고무 밴딩으로 네. 머리를 묶으셨다고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한국에 오신 지가 한 20년이 좀 넘게 네. 됐대요. 그러면서 오로지 정말 다른 동포들처럼 막일을 해오신 거죠. 하던 그렇죠. 일로. 아무래도 식당일 많이 하셨을 그렇죠. 때고. 예, 그렇게 해서 모은 돈. 네. 또 뭐 중국에 뭐 식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손자가 있었는데 네. 이 손자가 아주 그 유명한 대학을 또 졸업을 했나 봐요. 예. 한국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손자 네네. 뒷바라지를 공부를 시키셨군요.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 이제는 어느 채로 되고 이제는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마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나 봐요. 네. 그러면서 그게 상당히 이렇게 한국에서 살게 해줘서 고맙다 네네네. 이런 생각을 아주 가슴 뿌듯하게 느끼셨는지 처음에는 그걸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100만 원을 이렇게 후원하겠다 이렇게 네. 하실 때요. 그러다가 또 한 20일 지난 다음에 네. 우크라이나에 또 전쟁도 일어나고 아프리카에 또 아이들을 좀 돕고 싶다 이렇게 의향을 밝혀서 네. 그래서 그때 보니까 뭐 두툼하게 이렇게 돈을 갖고 왔는데 쉬어보니까 현찰로.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림일동 직원이 정말 이게 무슨 돈이냐 정말 기부하실 거냐 물어보면 네.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그 대림동 직원이 유니세프라고 하는 네. 단체 연결을 시켜줘서 이렇게 기부 행사도 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뭐 인터뷰도 안 하시고 이름도 네. 안 남기시고 뭐 지금도 70대 중반이신데 지금도 일하시나 봐요. 그냥 한국 사회에 고맙기도 하고 네. 또 뭐 손자도 이제는 뭐 유명 대학도 다 졸업도 했고 본인이 이제는 언젠가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네. 뭐 독립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네. 그걸 이렇게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네. 할머니가 식당 일, 뭐 공사장, 막일까지 네. 하면서 힘들게 버신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주변에 계신 동포분들이 대림동에
네. 천사 할머니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게 동포들은 뭐라고 하세요?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은 영등포 내국 네. 구민들이 먼저 깜짝 놀라셨어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네. 알려지게 된 게 대림동의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네. 그거를 영등포 신문에 기고문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됐죠. 나중에 이제 동포들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우 정말 멋쟁이 할머니다. 그렇죠. 진짜 천사 할머니다. 네. 또 특히 대림동에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대림동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 하면서 뭔가 좀 범죄하고만 자꾸 연관되고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이러는데 네, 아유, 그것만은 이렇게 아닙니다. 이런 할머니 때문에 네. 동포 천사가 살고 있는 마을 뭐 이런 네. 식의 또 이미지도 생기고 그래서 네. 상당히 좀 반기고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네. 중국 동포분들 중에는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수원의 어느 지역에서 화재 현장에서 네. 내국인 이 화재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 구출을 해줬던 그런 그 동포 이 청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간병인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네. 병원에 크게 이 아, 화재가 불이 났을 발생을 때. 했는데 네. 그때도 그 노인을 이렇게 구했던 이 우리 동포 간병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히 나서는 이 동포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천사 할머님. 아, 좀 얼굴을 밝히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네. 알만한 사람들도 알 거예요. 그쵸. 알고 그러나 이제는 계시겠죠. 할머니 뜻이 네. 또 본인이 이렇게 알려지는 거를 원치 않는 것도 그것도 또 존중해 드려야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대림동에서 동포 천사로 네. 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우체통 아주 마음 흐뭇하게 열어보도록 합니다. 중국 길림성 용정시 강성범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낭패하기 십상이다 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내 나이가 벌써 간덧없는 세월과 더불어서 70이 넘어섰다. 하지만 배우지 않았던 괴로움으로 인해 배워서 도움은 될 수 있어도 낭패될 일이 전혀 없음을 뼈저리게 뉘우친 바가 있어 오늘도 위대한 레닌께서 배우고 또 배우자 라고 말씀하신 명언을 가슴 깊이 명기하고 배움의 길에서 게으름 없이 각고의 노력을 쏟고 있다. 몇 년 전에 내가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전 일본 중국 조선족 연합회 성립대회와 2019년 세계 조선족 문화절 및 도쿄 포럼에 참석했던 일이 어제 같은데 벌써 여러 해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그때 벌어졌던 잊지 못할 광경들이 눈앞에 삼삼이 떠오른다. 우리가 도착한 호텔은 아주 산뜻하고 매우 아담했다. 호텔에서 나가기 앞서 소피부터 본 후에 시름 놓고 아름다운 바깥 풍경을 구경하려고 위생실부터 찾았다. 그런데 주위를 한만 살펴봐도 위생실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호텔 복무원은 손수 나를 위생실 문 어귀까지 공손히 데리고 가서 손으로 위생실을 가리켜주고 돌아섰다. 나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지만 일본 말을 모르니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감정 교류를 할 수가 없었다. 난 그때서야 비로소 일찍 일본어를 배워두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낭패의 쓴맛을 보지 않았을걸 하고 예전에 미처 몰랐던 배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내가 연변 제모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할 때 한 주일에 2시간씩 일본어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 일어 시간을 얼렁뚱땅 흘려보내기 일쑤였고 이탈 저탈 핑계를 대 결석하는 일이 잦았다.
그 시절 열심히 꾸준히 일어를 배워두었던들 오늘날 마음이 이다지 쓰리지 않았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동안 일본에서 달랠 길 없었던 마음의 괴로움을 공부에 몰두하는 것으로 떨쳐버리려고 마음을 굳게 다졌다. 그때로부터 나는 일과표를 작성하고 시간표에 따라서 매일마다 꼭꼭 1시간씩 열독 시간을 가졌고 매일마다 1시간씩 등산하면서 사색의 시간을 가졌으며 매일마다 무조건 1시간씩이란 시간을 짜내서 습작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하루 생활에 총결 지어보며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 무슨 차질이 있었는가를 따져보고 그것으로 근무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이튿날부터 이에 따라 언행일치하게 행동에 옮기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나는 계획대로 오늘도 내일도 부단히 심장의 고동 소리가 멎을 때까지 노력을 경주하면서 참된 삶을 찾아 매일마다 유쾌한 기분 속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며 여생을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로 장식하고 빛낼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주 우연히 네. 그 일본에 가서 도쿄 포럼에 참석했다가 위생실을 찾았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못한 게 계기가 네. 돼서 네. 굉장히 열심히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우선 2019년도 일본에서 네. 일본에 체류하는 이 조선족 동포들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렇죠. 저도 단체 연합회가 그때 생겼다가 저도 네. 그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 참석을 하셨군요, 이 간사문 선생님. 네. 네. 우리 일본에도 동포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일본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10만이 네네.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는 특히 유학으로 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회, 조선족 사회는 그 유학군으로 네. 이루어지면서 유학생들이 그다음에 지식인들에 의한 좀 그래서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네. 큰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2019년도에 일본에서의 중국 조선족 연합회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서 이 조선족 사회의 이제 중추적 세력이 네. 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동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한국에도 이 동포 단체들이 많지만은 많죠. 연합을 못해요. 그래서 좀 늘 안타깝고 동포들 스스로도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일본 사회에서는 이렇게 연합회가 성립이 돼서 전 조선족 사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컸던 그런 모습을 그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한국에 와 계신 우리 조선족 동포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또 활발하게 우리 한국에 와 계신 분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에 오신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뭐 훨씬 많으니까. 80만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어쨌든 뭐 다양하게 오셨으니까 네. 아마 생각하는 것도 이제 그만큼 다양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적으로도 많이 또 이렇게 예. 뻗어져 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제 환경적 차이도 있겠죠. 네. 근데 사실 그 해외에 나갈 일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꼭 겪는 게 어떤 언어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 진짜 영어 공부 아니면 뭐 일어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는 그 뒤에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뭐 간성범 선생님 네. 70대이신데 어쨌든 2019년도에 일본에 가셨다가 과거에 일본어를 좀 공부를 네네. 하셨죠. 했는데 예,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평소에 사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많이 그렇죠. 있으셨는데 이제 막상 이제 일본에 딱 가니까 너무 안타까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70대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다. 네. 계속 그래서 얼마나 참 이 일과표도 작성해 가시면서 정말 이렇게 배움에
그런 열정을 보이시는 그런 글을 써주신 것 같아요. 네.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아마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게 네, 네. 건강하시다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은 공부는 학생 때만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 돼서는 네. 공부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냥 직장 다니고 하는 일하고 뭐 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도 정말 이 강성범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저도 일본어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걸 계속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다 까먹었어. 아마 이제 강성범 선생님보다 더 많이 네. 저기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 언어 공부는 해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꾸준히 네, 하시는 게 꾸준해지면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게 언어 공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는 뭐 중국어, 일본어 네. 다 이게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중국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자도 많이 알고 또 이렇게 하면은 금방 또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그냥 공부를 좀 너무 안 하니까. 저도 중국어 공부 시작해야지 하고 좀 시작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시작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해봐야죠. 아, 뒤늦게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1호 공부를 시작해봐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강성범 선생님, 오승근이 노래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우성욱 학생이 보내온 자랑찬 우리말 우리글, 김용필 대표가 소개합니다. 우리는 자랑찬 중국 조선족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말, 우리 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빛나는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7살 나던 해에 소학교에 입학하는 일로 친할머니와 이 할머니께서는 크게 다투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우리는 중국에서 사니까 한어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한주학계에 붙이자고 우기셨고, 이 할머니께서는 우리는 조선족이니까 반드시 조선족 학교에 붙여야 한다고 우기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우리 조선족은 총명하기 때문에 조선족 학교에 다녀도 한어를 얼마든지 잘 배울 수 있다고 장담을 하셨습니다.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결국 외할머니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해서 나는 조선족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족은 두만강을 건너온 후 이 땅을 개척하고 일본 침략자를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청사에 기린 빛날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족은 중화민족의 대가정의 당당한 성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말, 우리 글을 모른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새 시대의 주인인 우리는 우리 민족의 어를 이어받아
이 땅을 지켜가자면 반드시 우리말, 우리 글을 잘 배우고 또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자랑찬 우리말, 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나는 자랑찬 우리말, 우리 글을 빛내갈 것입니다. 네. 자랑찬 우리말, 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빛내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마 많은 그 동포 여러분들께서 우성욱 학생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계실 것 같으네요. 네. 네. 정말 저기 우성우 학생이 조선족 네. 학교를 보내야 되냐, 한족 학교를 보내야 되냐, 친할머니하고 외할머니가 이렇게 크게 우기시면서 다툼하셨더라는데, 근데 이 조선족 동포 가정들이 사실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좀 계속 살고 저기 하려면은 한족 학교를 다니면은 또 한족어도 잘하고 그럼 더 나았겠다 이런 생각도 갖는 반면에 또 조선족 학교를 다니면은 우리말 우리 글도 지켜가면서 네. 또 외할머니 말씀대로 조선족 학교도 다 이렇게 또 지금은 한족 학교를 다 가르치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런 측면도 있고 이렇게 그런 단면을 우성우 학생의 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자랑찬 이 표현이 왜 이렇게 가슴에 확 와서 닿을까요? 네. 많이 우리 동포들이 쓰시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네, 특별한 자랑찬. 어휘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한족 학교에 보내느냐, 조선족 학교에 보내느냐, 네. 이런 편지 저희들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조선족 학교에 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어디를 보낼 것이냐 하다가. 근데 이제는 그게 좀 중국에도 교육제도가 좀 이렇게 좀 바뀐 게 달라졌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는 중국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우성우 학생도 글 속에 보면은 중화민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후서부터 소수민족이라는 말보다 이 중화민족이라는 말을 저는 보편화시켰죠, 교육으로. 네. 그러니까 조선족 하면 중국의 소수민족이다.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좀 교육을 시켰다면은 네. 이때 이후부터는 이 조선족은 중국 인민공화국을 하나의 같은 그래 민족 성원이다. 중화민족이라는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또 한국에 많이 나오게 되면서 조선족 학교가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족 학교에 교사가 또 많이 부족했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한족 학교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 이렇게도 됐던 그런 또 교육적 변화를 또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동포 외할머니, 친할머니 얘기를 쭉 해주셨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네. 가정에서라도 열심히 쓰셔서 좀 잘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학교에서는 교육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선족 동포들도 우리말 우리 글을 좀 계속 지켜나가시려면은 네. 가정에서부터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떤 학교에서도 지금 조선족 학교에서도 그 예전에 조선족 학교가 그러니까 우리 한글을 우선으로 했지만은 네. 지금은 조선어만 한글로 하고 나머지 또 중국어로 다 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우리말 우리 글을 사용하기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말과 우리 글을 이렇게 직접 배우는 조선족 학교도 줄어들고 있고 교육 방침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네. 때문에 우리말과 우리 글이 혹시라도 좀 우리 동포 사회에서 조금씩 사라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우리 동포 학생들, 우리 우성욱 학생처럼 열심히 배워서 우리의 문화까지 배울 겁니다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네요. 악뮤가 불러주는 가나다 같이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영필 대표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